popular. 나 때문에 넌 popular. 잘 나가는 저는 뮤지컬 위키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선아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부른 Defying Gravity를 듣고 마음에 들어 10년 전 별 생각 없이 뮤지컬을 예매해 봤었죠. 하지만 별 생각 없이 본 뮤지컬 위키드는 그 이후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몇 편 본 적 있지만 사실 뮤지컬의 서사 방식, 즉 갑자기 연기를 하다 노래를 하는 방식이 어색해 뮤지컬을, 심지어 뮤지컬 영화도 썩 좋아하진 않았죠. 하지만 뮤지컬 위키드만큼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위키드도 여지없이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봤고 역시나 또 한 번 그 뽕에 가득 찼는데요. 그러면 과연 위키드의 매력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위키드의 시작은 1900년에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가 그 시작입니다. 그 이후 소설을 원작으로 1939년에 만든 영화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의 스피노프로 만든 것이 1995년도의 소설 위키드,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가지고 뮤지컬화한 것이 영화 위키드의 원작이 되죠. 결국 위키드라는 IP의 시작은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위키드를 이해하기 어렵죠.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가 주인공으로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즈의 세계를 구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반면 위키드는 그 서쪽 마녀가 주인공으로 오즈의 마법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도로시가 뿌린 물에 죽고 말죠. 그 모든 이야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위키드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서쪽 마녀 엘파바는 남들과 다른 피부로 태어나 아버지에게도 딸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에메랄드 시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손가락질당하다 처절히 죽음을 맞는 결말을 알면서도 봐야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위키드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것입니다. 오즈는 인간들과 동등한 동물들을 인간의 공공의 적으로 만든 나쁜 독재자임에도 신으로 추앙받고 그의 프로파간다, 가짜 뉴스로 인해 엘파바는 인류 최대의 적이 됩니다. 그녀는 모르지만 엘파바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발걸음에 관객들의 눈물 자국을 들이우죠. 결국 어떻게 보자면 위키드는 루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엘파바를 바라보며 마음 한켠에 있는 동정일죠. 우리 모두는 다들 실패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작에서의 도로시보다 위키드의 엘파바에게 더욱 많은 공감을 하게 되죠.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연을 보고 도로시를 욕하면서 나오는 아이러니함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게다가 정의를 추구함에도 오즈의 프로파간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악으로 지탄받는 엘파바를 보면서 마치 현실 세계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가짜뉴스, 그리고 그 가짜뉴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결국 판타지임에도 그 안의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단순 스크린 뒤에서 혹은 무대에서 일어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 혹은 주변의 이야기가 되어 훨씬 더 극에 강렬한 몰입을 선사합니다. Best way to bring folks together is to give them a real good enemy. 영화 상영 기술의 퀀텀 점프는 지금까지 크게 4번 있었습니다. 최초로 동영상이라는 것이 발명되었을 때, 최초로 소리를 들었을 때, 최초로 컬러가 스크린을 물들였을 때, 마지막으로 아직은 완벽히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최초로 2D가 아닌 입체로 영화를 봤을 때죠. 이처럼 영화 상영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최초의 컬러 영화라는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 영화의 색감인데요. 노란 벽돌길과 녹색의 에메랄드 시티 등의 오즈의 세계관의 그 화려한 색감은 최초의 컬러 영화라는 타이틀을 더욱 완벽하게 해줍니다. 특히 도로시가 태풍에 날아간 집안에서 문을 열고 오즈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영화 역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지금은 많은 영화들에게서 그 화려한 색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당시 최초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받았을 센세이션은 감히 예상해보건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적으로 화려한 색감을 영화 위키드는 잘 따르고 있는데요. 먼치킨랜드의 알록달록한 밭을 배경으로 영화의 문을 열 때부터 엘파바가 다니는 쉬즈 대학교,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까지
그 화려한 색감은 100년 전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1차 관람은 돌비 시네마에서 했는데 처음부터 돌비 시네마로 영화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 화려한 색감을 살려줄 수 있는 돌비 비전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스케일이 큰 영화라 IMAX랑 고민하긴 했지만 그보다 색감을 살려줄 수 있는 상영관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2차로 본 일반 상영관에 비하면 확실히 돌비 시네마의 색감 지원력은 탁월했고 다른 영화는 모르겠지만 색감이 중요한 위키드만큼은 돌비 시네마로 본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돌비 시네마를 선택한 다른 이유도 있죠. 위키드의 꽃, 넘버들을 제대로 들어야 했으니까요. Loathing, unadulterated loathing. 위키드가 영화보다 먼저 뮤지컬화된 것은 아마도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뮤지컬 영화입니다. 아직도 많은 가수들이 커버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 그리고 사자,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의 테마송 등 My head all full of stuffing, my heart all full of pain.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훌륭한 명곡들이 있는 영화였죠. 오즈의 마법사의 스피노프인 위키드가 뮤지컬화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호불호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리자면 뮤지컬화된 위키드의 넘버들은 오즈의 마법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을 몇 편 보지 않은 뮤알못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위키드의 넘버들은 거의 모든 곡들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남고 공연을 본 후 혹은 영화를 보고 난 후 한동안 계속 흥얼거리게 만들 정도로 임팩트가 있죠. 결국 이 모든 넘버들을 작곡한 스티븐 슈월츠의 천재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멜로디나 편곡, 악기의 사용 등 지금 들어도 세련된 훌륭한 넘버들입니다. 참고로 슈월츠는 영화에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는데요. 엘파바와 글린다가 오즈의 성에 왔을 때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중 하나로 나옵니다.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으셨거나 다시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뮤지컬에서 영화로 이식된 넘버들은 영화만의 화려함과 스케일을 발판 삼아 장관을 연출시킵니다. 특히 마지막 디파인 그래비티가 흘러나올 때 넘버와 영화의 시네마틱 그래피의 시너지는 가히 압도적이라 말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영화 위키드는 소설과 최초의 컬러 영화인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그 세계관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시작된 소설과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위키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 위키드로 이어지며 켜켜이 쌓여온 작품들의 각각의 매력들, 예를 들어 오즈의 마법사의 화려한 색감과 세계관, 그리고 위키드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스토리와 넘버들이 합쳐져 완성된 오즈 세계관의 끝판왕 같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말이 나지 않았고 파트 1만 봐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영화의 평가는 파트 2까지 다 본 이후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년에 나올 위키드 파트 2를 손꼽아 기다리며 Listen to me. You can do anything. I know. 지금까지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